라운드에 나가면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공통적으로 타수를 많이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 주변 어프로치 상황입니다.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한다는 것은 온그린에 실패하고 타수를 방어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인데요. 여기서 더덕샷이 나오거나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스코어는 어느새 더블, 트리플, 양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가까운 거리의 샷인데도 유독 이렇게 실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린 주변 어프로치의 경우는 평범한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경사가 심하거나 공이 잔디에 묻혀 있거나 잔디가 역결이거나 등등 기본적으로 트러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결정을 내리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샷을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KPGA 통산 4승이자 2023 KPGA 제네시스 대상에 빛나는 함정호 프로가 그린 주변 어프로치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실전 노하우를 쉽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매홀 한 타씩은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그린 주변 어프로치의 기본적인 스윙 메커니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스윙 시 팔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함정호 프로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린 주변 뭐 10야드, 20야드는 사실 스윙이 너무 작기 때문에 몸을 쓰는 것보다는 좀 팔에 많이 집중해요. 뭐 스윙이 만약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몸을 써가지고 순서를 맞춰야 되지만,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웨지샷 같은 경우는 뭐 스윙 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몸을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빨리 공을 치는 건데, 막 이제 뭐 어디서는 몸을 많이 써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만약에 몸을 써셔서 잘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만, 확률적으로 우리 퍼터 할 때 몸 많이 쓰나요? 안 쓰잖아요. 예. 퍼터 왜 안 쓸까요? 스윙 크기가 작으니까 안 쓰겠죠. 예. 클럽 길이도 짧고,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어프로치 할 때 몸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린 주변에서는 30야드 이내. 예. 근데 한 스윙 크기가 헤드, 이 손이 허리춤까지 온다 하면은 몸을 써서 순서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한 수평 정도, 클럽이 수평 정도다 하면은, 네, 굳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골프가 복잡하고 또 고정은 또 안 해요. 또 손목을 제가 뭐 만약에 맨땅이거나 공을 컨택을 정말 중요시 생각해서 뒷땅 치면 안 된다 하면은 가까이 서서 뭐 진짜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치겠지만, 그게 아니고 좀 그냥 대부분 보통의 어프로치 샷이면 저는 뭐 손목도 너무 안 쓰면, 이게 보면은 손목을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뻣뻣하잖아요. 이게 제가 안 써볼게요. 스윙 보면 너무 뻣뻣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프로들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옛날에 프로님들한테 다 혼났지. 그러니까 적당히, 모든 건 다 적당히가 좋은데, 그 적당히를 설명드리면은, 백스윙을 올렸을 때 내가 손목을 안 써보세요. 한번 안 써보면은 부자연스럽다 이러면 손목을 너무 안 썼으니까 여기서 살짝 손목을 써주는 거죠. 이게 손목을 안 쓴 거면 이건 손목을 살짝 써주고 해야, 또 어느 정도 코킹이 돼야 헤드도 잘 떨어지니까. 인위적으로 손목을 안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손목을 많이 써야지 이게 아니고, 딱 클럽을 보고 정면으로 세워 놓으면은 요 정도 하면은 숙여보세요. 그럼 딱 이게 맞는 스윙인 거죠. 네. 딱 정면으로 편하게 쓰셨을 때 앞으로 갔다가 올리면 저절로 손목이 좀 써지거든요. 네. 너무 손목을 쓰지 말고 몸으로 쳐야지 하면은 진짜 무슨 인형이에요. 이렇게 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이런 식으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린 주변 어프로치 상황에서는 몸을 많이 쓰기보다는 팔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샷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팔에 집중한다고 해서 몸이 안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스윙에서 굳이 몸을 과도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즉, 퍼팅처럼 팔의 리듬에 집중하되 손목이 너무 뻣뻣하지 않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러 코킹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헤드 무게에 의해 손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정도는 허용해줘야 터치감이 살아난다고 하죠. 이렇게 부드러운 스윙과 터치감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추천 연습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영상을 보시죠. 그 어프로치 할 때 연습 방법은요, 제가
보여드리면 저는 공을 한 5개 이렇게 쭉 깔아요. 해서 이렇게 5개를 깔면요, 저는 여기서부터 천천히 안 멈추고 이렇게 치는 연습을 많이 해요. 이렇게 왜 이런 걸 하냐면, 어프로치가 너무 경직되면은 이 손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하니까 좀 가지고 놀듯이 많이 치거든요. 그린 주변에서는 뭐 30야드 안쪽은 사실 이 메커니즘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손이랑 이 터치감만 잘 나오면 어느 정도는 접근시키고 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서 터치를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왼손이나 오른손으로도, 뭐 PGA 투어 선수들도 보면 오른손으로도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걔네가 괜히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너무 복잡하게 이 30야드 치시는데 스윙 뭐 바깥으로 빠지고 안으로 빠지고 이런 거 신경 쓸 바에는 이 공 컨택 그리고 자연스러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을 연속해서 치는 연습이었습니다. 이 연습은 팔과 손목의 경직을 풀고 터치감을 향상시켜준다고 하는데요. 평소 뻣뻣한 스윙으로 매번 공이 맞는 감각이 달라졌던 분들은 이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그린 주변 어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리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 조절을 위해서는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하는지 영상을 보시죠. 우선 어프로치를 잘 하시려면은 이 정도 스윙했을 때 얼마가 가고 이런 기준이 딱 있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근데 좀 중상급자 분들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보면 대충 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초보분들은 보면은 한 요 정도 치면 뭐 10야드, 뭐 요 정도 치면 20야드, 이런 게 좀 있어야, 어느 정도는 있어야 거기서 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거리에 따라서 스윙 크기가 당연히 달라야 되는데 다 똑같이 하시고 여기서만 세게 치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쳐보고 요 정도 쳐보고 이런 식으로 다 쳐보신 다음에 거리에 대해서 기준이 생기시면 어프로치 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아마추어 분들도 빈 스윙 하실 때는 어프로치가 되게 좋으세요. 이렇게 공을 깔아놓고 빈 스윙을 막 하시면은, 저는 타겟을 보고 이렇게 빈 스윙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타겟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이 사물을 보고 이렇게 넘기진 않고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좀 한 요 정도 치면 되겠다 하고 들어가서는 딱 그 생각한 스윙만 하셔야 돼요. 근데 다 대부분 잘못되는 이유가 뒷땅 칠까봐, 탑볼 칠까봐 이렇게 많이 치세요. 막 빈 스윙은 되게 잘 하세요. 이렇게 쫙, 제가 뒷팀이나 앞팀에서 딱 보고 있으면은 딱 준비할 때는 뭔가 되는 것처럼 딱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그냥 이러면 진짜 절대 안 되거든요. 또 스윙이 엄청 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보다는 빈 스윙 하실 때처럼 똑같이 뒷땅을 치든 탑볼을 치든 내가 생각한 스윙을 해서 거기서 미스가 나면 그걸 바로 잡아야지, 뒷땅 칠까봐 탑볼 칠까봐 스윙을 변형을 하면은 그 발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없어요. 네, 이게 되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얼마나 드는지를 모르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아니어도,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곧 죽어도 여기까지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만큼 들었으면 이거에 맞는 스피드 1대1 비율로 가져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요만큼 들고 이렇게 치면 끝이라고. 네. 그리고 불안해서 이 가속보다는 감속이 더 많으세요. 다 보면은 요 정도 딱 10야드 들었으면은 그대로 탕 쳐줘야 되는데, 다 보면은 이제 되게 감속해서 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골프에서 감속을 하면은 제일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좀 조금 올라간 스피드보다 조금 빠르게, 그걸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10야드, 30야드까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보면 저는 한 10야드는 한 요 정도 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그리고 한 20야드는 거의 차이 안 나요.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네. 이렇게 치고 30야드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까지 쳐야겠다. 오. 네. 보면은 이런 기준이 다 있어야 뭐 나갔을 때 이 정도 치면 되겠지라는 게 있는데, 오시면은 다 보면은 웨지 안 치시고 7번 아이언 막 뽑아가지고 막 치세요. 그러고서 그린 주변에서 어떻게 치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 밑에 클럽부터 쭈루루루룩 가셔야 좀 다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플레이어가 되실 수 있어요. 네, 거리 조절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만의 명확한 스윙 크기를 아는 것입니다. 본인이 백스윙을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나가는지를 많은 연습을 통해 익혀야 하는 것이죠. 이 기본을 바탕으로 세밀한 거리 조절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다운스윙 때 급가속도는 감속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정호 프로는 1대1의 비율로 스윙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1대1의 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스윙의 크기와 리듬이죠. 함정호 프로는 특히 리듬을 강조하는데요. 리듬이란 쉽게 백스윙 때 걸리는 시간과 다운스윙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을 1대1로 같게 하면 함정호 프로의 말처럼 백스윙보다는 다운스윙이 살짝 더 빠른 스윙이 되는 것이죠. 이런 리듬을 지키기 위해서는 속으로 카운트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백스윙 때 1, 다운스윙 때 2, 이렇게 구호를 붙이며 연습해 보시면 리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리 조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홀컵을 보며 연습 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거리별로 본인만의 명확한 백스윙 크기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백스윙의 크기로 거리를 잡을 때는 10m 단위로 거리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린 주변 어프로치 상황은 1m 단위로 디테일한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홀컵을 보며 연습 스윙을 해서 감각적으로 스윙의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농구 자유투를 하듯 타겟을 보고 감각적으로 조절하는 것이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그린 주변 어프로치 상황에서 홀컵에 공을 붙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유념하며 거리 조절을 할 때 기본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선수는 다 캐리일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캐리 거리를 맞춰야 이 런까지 가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골프장 가면 그린 스피드가 다 다르고 저기 이 경도도 다 다르니까 그거를 시합 때는 판단을 먼저 하죠. 그리고 다 모든 거리를 캐리로 세팅을 해놓고 이 정도 떨어뜨리면 10야드다 하면은 거기에 떨어뜨리고 굴러가거나 뭐 쓰는 거를 한번 상황을 보는 거죠. 1번, 2번, 3번 뭐 홀까지는. 네, 많은 골퍼들이 클럽별 거리를 이야기할 때 보통 굴러간 거리를 포함한 총 거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알아야 하는 거리는 바로 캐리 거리입니다. 함정호 프로의 말처럼 굴러가는 거리는 그날의 골프장 컨디션에 따라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초반 홀에는 오늘 골프장 컨디션은 공이 얼마나 굴러가는지 확인을 하며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본인의 캐리 거리를 모른다면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연습장에서 항상 캐리 거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라운드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거리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 조절을 할 때 항상 생기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굴리는 샷을 해야 하는지 띄우는 샷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함정호 프로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설명을 들어보시죠. 일단 무조건 굴리는 게 유리해요. 공은 뜨면은 불리하거든요. 그린 주변에서는.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치고 그린이 딱딱하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굴리면은 이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많이 굴러가요. 네, 아마추어 분들이 느꼈을 때 보면은. 저는 보통 9번 아이언으로 러닝 어프로치 많이 하거든요. 이 58도나 56도 웨지를 치면은 이 미스 폭이 되게 커져요. 머리를 치면은 엄청 한 10야드 정도 넘어가고, 또 뒷땅을 치면은 또 바로 앞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근데 핀하고 공간이 조금 보셨을 때 한 10야드 뭐 이렇게 있을 때는 9번 아이언으로 그냥 우리 골프 맨 처음 쳤을 때 똑딱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오른발에 놓고서 똑딱이만 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굴리고 어떨 때 띄워야 되냐는 무조건 굴리는 게 좋은데, 핀하고 그 그린 공간이 별로 없다 할 때는 띄워서 핀 그 안에 세우는 게 아니고 핀 그냥 뒤로 넘긴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좀
일단 띄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위기가 온 거거든요. 골프에서는 굴려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위기는 아닌데, 띄워서 핀하고 이제 그린 엣지라고 하죠. 그린 엣지, 그린 칼라랑 공간이 없을 때 그땐 그냥 위기라서 띄우되 이 핀 뒤를 공략해 주시는 게 보기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파 아니면 보기. 괜히 여기 짧게 세우려다가 벙커 들어가거나 그러면 더블, 트리플 나오니까 그냥 넘겨서 투퍼스로 마무리하죠. 선수들도 아마 거의 비슷해요. 괜히 시합을 하다 보면은 보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더블 보기는 엄청 치명적이거든요. 물론 잘 안 하겠지만 이게 긴장되면은 저도 모르게 쫄아가지고 막 뒷땅 치고 이러고 막 집에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뒷땅을 쳤지? 이러거든요. 네, 골프가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확률 게임을 잘 안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샷만 했지. 근데 보니까 하고 싶은 샷은 하면 안 되더라고요. 해야 되는 샷을 해야 되지. 하고 싶은 샷을 하면은 사고가 나더라고요. 네, 그린 주변에서는 굴릴 수 있다면 무조건 굴리는 샷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굴릴 수 있는 상황을 판별하는 기준은 공과 홀 사이에 그린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로 판단하면 되는데요. 그린 공간이 충분하다면 굴리는 샷을 하는 게 실수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죠. 만약 그린 공간이 없어서 공을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어렵게 얼마 없는 사이 공간에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홀컵을 넘겨 샷을 하고 투퍼트 안에 마무리할 생각을 하는 게 타수를 지키기 위해 현명한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정은 프로의 마지막 말처럼 하고 싶은 샷이 아닌 해야 하는 샷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신다면 큰 미스를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리 조절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린 주변 어프로치에서 미스샷을 유발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사지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린 주변 어프로치는 거의 대부분이 경사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사는 크게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 왼발 오르막, 왼발 내리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죠. 제가 경사면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경사졌을 때 어떻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이 발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항상 그 경사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아요. 바람도 이기려고 안 하고, 경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리 짧은 클럽이어도 좀 감길 수가 있거든요. 네. 스윙이 우리가 평평한 플랫한 데서 이런 곳에서 했으면 여기서 보면은 클럽 헤드가 좀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 보면은 지금 이 공이 높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가 안으로 치는 그런 경사거든요. 그래야 공이 최대한 그 확률적으로 가장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사인데 이렇게 치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 바깥으로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치기가. 차라리 조금 오른쪽을 타겟보다 타겟이 이쪽이면은 조금 오른쪽 보시고 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드로우가 나게끔 그렇게 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약간 우리 공 칠 때 드라이버 치듯이, 드라이버는 막 이렇게 찍어서 안 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경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른쪽을 보고 좀 안으로 빼서 툭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훅 라이라고 하거든요. 훅이 날 수 있는 라이예요. 근데 이런 라이에서는 오른쪽을 보고 훅을 치는 게 제일 유리해요. 이런 데서 훅을 안 치려고 하다가 실수가 많이 나오고 대형 사고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발끝 오르막은 채를 조금만 짧게 잡으세요. 저는 채를 이렇게 많이 짧게 잡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이 채가 너무 많이 짧게 잡으면 클럽 헤드가 무게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 한 중간까지만, 네, 중간 정도까지만 내려 잡으시고, 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기존에 샷이 한 요 정도 쳤으면 얘는 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치기. 그래야 좀 핀에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공 위치가 그냥 바로 해요. 바로 놔요. 네. 뭐 라이가 안 좋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라이가 안 좋으면 무조건 오른발, 라이가 좋다 칠만하다 왼발,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골프는 다 똑같아요. 라이가 안 좋다, 내가 자신이 없다 오른발, 자신 있다 왼발, 이런 식으로. 네, 발끝 오르막 라이일 때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드레스 때 클럽을 조금 짧게 잡아주고 공이 치는 평소 본인이 어프로치 할 때 두는 위치에 두면 된다고 합니다.
스윙의 경우 공이 위로 올라와 있는 만큼 상체각이 세워지기 때문에 스윙 궤도가 업라이트하지 않고 완만하게 스윙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끝 오르막 라이의 경우는 평소 웨지샷을 한다는 느낌보다 드라이버 샷을 한다는 느낌으로 스윙 궤도를 완만하게 하시면 공을 깔끔하게 컨택하기 한결 편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에이밍이 중요한데요. 발끝 오르막 라이는 훅 라이라고도 하는 만큼 공이 왼쪽으로 감기는 경사입니다. 이 경사에서는 똑바로 치려고 하기보다는 공이 왼쪽으로 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른쪽 에이밍을 하라고 하죠. 이렇게 발끝 오르막 라이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은 발끝 내리막 라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지금은 발끝 내리막 라이에 있거든요. 공이 발보다 낮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얼리 익스텐션이 탑재가 돼 있다 보니까 공이 잘 맞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짧은 클럽이어도 보면은 딱 봐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제일 여기서 어드레스에서 실수하시는 게 클럽을 내려잡아요. 아니 공이 발보다도 낮은데 클럽까지 내려잡으면은 키가 너무 작아져서 이게 이상하거든요. 이럴 땐 오히려 저는 똑같이 잡아요, 채를. 이 레벨을 맞춘다고 하거든요. 이 높낮이를 얘가 내려갔잖아요. 근데 나까지 내려가면 평지에서 쓰면 이 정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이 발보다 낮다 하면은 채를 짧게 잡는 것보다는 똑같이 잡으시고, 아까는 이런 라이였으니까 안으로 뺐다가 안으로 이렇게 갔으면 여긴 내리막이니까 좀 바깥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깥으로 들어서 공을 바로 내려쳐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안으로 오면은 이 힐 쪽이 먼저 맞으면서 채가 확 감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놓고, 공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클럽도 짧게 잡지 마시고 똑같이 잡고 바깥으로 들었다가 그대로. 약간 느끼면은 이 V자로 치시는 게 좋아요. V자로. 네. V자로. 근데 공이 발보다 높으면 원. 네, 그 반대니까 V죠. 네. 이런 라인은 아마추어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리 익스텐션, 이 탑재 딱 되면 여기서 딱 빡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깥으로 들었다가, 네. 공이치나 뭐 다른 거는 다 똑같이 잡고 그립만 짧게만 잡지 말아주세요. 네. 네, 발끝 내리막 라이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드레스 때 클럽을 절대 짧게 잡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잡거나 오히려 더 길게 잡아도 되죠. 다음으로 스윙은 백스윙을 조금 바깥으로 빼서 공을 그대로 찍어 친다는 느낌의 스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V자를 그리는 느낌의 스윙을 해야 깔끔한 컨택이 나온다고 하죠. 그 이유는 공이 낮은 만큼 상체각이 앞으로 더 숙여지기 때문에 평소 스윙보다 더 업라이트해지는 것이 라이에 맞는 스윙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왼발 오르막 라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왼발 오르막에 나와 있는데요. 왼발 오르막 같은 경우는 기존에 56도, 58도로 어프로치 하셨다면은 지금 채가 두 개인데 54도거든요. 저는 54도랑 60도 클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라이에서는 54도로 쳐도 60도 로프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마추어 분들께서 52도를 사용하셔도 56도 로프트로 가니까 이게 54도지만 60도다 생각하고 60도 크기를 치는 거예요. 네. 근데 골프는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스의 폭이 높아져요. 네. 뭐 당연히 30야드보다 300야드가 더 미스가 옆으로 많이 가는 것처럼 똑같이 셋업을 똑같이 하시고, 자꾸 이런 경사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나이가 좋을 때예요. 좋을 때. 그냥 보통일 때 오른발 해놓고 쥐어박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경사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한 클럽을 더 잡고 60도, 만약에 58도를 치시면 54도나 52도를 치시고 피칭을 치셔도 돼요. 어차피 이런 라인은 공이 많이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60도보다는 이 54도 클럽으로 이 경사면대로 이런 식으로 쑥, 이런 식으로 쑥 해도 54도 치는데 천장 맞잖아요. 탄도가 똑같이 나오니까 이런 거를 막 56도, 58도로 고민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가서 피칭이나 52도로 그냥 대충 치세요.
대충. 그리고 공은 조금 왼발 느낌에 가운데보다 살짝 왼발에 있어야 올려치기가 편하거든요. 오른발에 있으면 올려치는 것보다 이렇게 찍혀 맞는 게 나오니까 이 항상 이 경사에 맞는 스윙을, 경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 어깨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서 스윙이 밑에서 위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런 경사다 하면은 조금 오른쪽을 겨냥하고 좀 왼쪽으로 치시는 게 좋고요. 네. 뭐 보여드리면은 54도로 한 20야드다. 20야드에서 오른쪽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그래도 안 보고 왼쪽으로 당기는 것보다 보고 똑바로 가는 게 더 나아요. 예, 이렇게 마음이. 예. 그러니까 한번 제 말 믿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왼발 오르막 라인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드레스 때 골반과 어깨를 지면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평지에서처럼 골반을 지면과 평행하게 맞추고 그 위에 척추를 수직으로 세우면 어깨각은 알아서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공이치는 평소보다 살짝 왼쪽에 둘 것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이치를 둬야 찍혀 맞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이 뜰 수 있다고 하죠. 다음으로 스윙 때 경사면을 따라 그대로 올라가는 스윙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이야기한 공이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왼발 오르막 라인에서도 공이 왼쪽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고려해서 살짝 오른쪽 에이밍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사에서는 클럽 선택이 중요한데요. 클럽의 로프트가 평소보다 커지기 때문에 평소 어프로치 때 사용하는 클럽보다 로프트 각이 작은 클럽을 잡고 똑같은 스윙을 하거나 평소와 같은 클럽을 잡고 스윙의 크기를 더 크게 하는 것 중 선택을 하면 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스윙의 크기가 커지면 미스샷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클럽을 한두 클럽 크게 잡고 평소와 같은 스윙을 할 것을 추천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왼발 내리막 라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왼발 내리막. 벌써 짜증나죠, 지금 이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아까 그 공이 낮은 것만큼의 스트레스가 있는 샷인데요. 이때는 뒷땅 탑볼 다 나옵니다. 뒷땅 쳐서도 안 되고 탑볼 쳐서도 안 되니까 아, 뒷땅 칠까봐 이렇게 칠래 하다가 머리 치면 나가는 거고요. 일단 공이치는 이런 라이에서는 그냥 공이 안 뜬다고 딱 생각을 굳히셔야 돼요. 이런 라이에서 억지로 띄우려다가 실수가 나오니까 이런 데서는 로프트가 많은 클럽으로. 네. 공이치는 한 오른발 안쪽 정도? 너무 이렇게 놓으면 많이 굴러가니까. 근데 많이 굴러가도 많이 굴러갈 거를 계산하고 이 컨택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사에서는. 공을 잘 띄워서 뭐 어떻게 해봐야지 보다는 공을 최대한 잘 맞춰주셔야 돼요. 뒷땅 탑볼을 피해서. 그러려면은 아까 말했죠. 좀 오른발. 네. 좀 오른발 쪽에 놓고 공이 낮게 가고 좀 많이 구를 거예요.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신 다음에 스윙이 아까 그 공이 발보다 낮은 거랑 스윙이 똑같아요. 살짝 바깥으로 가는 게 좋아요. 네. 살짝 바깥으로 가서 네. 살짝 바깥으로 가서 네. 아, 이거 60도인데도 아까 54도 친 거보다 안 뜨죠. 네. 이런 경사. 경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 몸도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맞추면 공이 당연히 낮게 가거든요. 그럼 낮게 가면 많이 구르니까 스윙은 좀 작게. 네. 생각하신 것보다 스윙을 좀 작게 해야 캐리가 덜 나오고 런이 많아지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이런 데서는 사실 10야드, 20야드보다는 한 40야드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40야드는 좀 웨지 치셨을 때 공을 좀 세워야 되고 막 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 40, 50에서 왼발 내리막 라인은 그냥 공이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맞았다 하면 성공이에요. 여기서 너무 공을 띄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40야드도 정말 낮게 가거든요. 이 정도 경사면은.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이 경사에 몸을 맞춰라.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40 치면 네. 경사가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은 왼쪽 어깨가 당연히 뭐 한 이런 라이에서 치는 것보다는 왼쪽 어깨가 내려갈 거고 네. 또 이런 라이에서는 체중이 오른발에 있으면은 그 경사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 경사에 맞게 내가 몸이 쏠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이런 라이다
그냥 보기 생각하시면 좋아요. 파하면 오 오케이 땡큐 오늘 안주거리 생겼어. 이러고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왼발 내리막 라이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드레스 때 왼발 오르막 라이와 마찬가지로 골반과 어깨를 지면과 맞추는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공이치는 평소보다 오른발 쪽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왼발 내리막 라이의 경우는 다른 라이들보다도 더 어려운 트러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을 컨택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오른발 쪽으로 공을 놓는 것이죠. 스윙의 경우는 앞선 발끝 내리막 라이와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더 업라이트하게 들고 그대로 공을 찍어 친다는 느낌으로 스윙할 것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스윙 또한 공을 컨택하는 데 가장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라이에서는 홀컵에 공을 가까이 붙이려고 하기보다는 공을 정확히 맞춰 그린에 올리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사에서는 로프트가 더 세워지는 만큼 평소 어프로치하는 클럽보다 하나 더 작은 클럽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은 뜨지 않고 많이 굴러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윙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라이에서 굳이 공을 띄우려고 하다가 큰 미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경사 상황에서 어프로치하는 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더 디테일한 트러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트러블 상황이라고 하면 크게 공이 잔디에 많이 잠겨 있는 경우, 잔디가 역결인 경우, 잔디가 거의 없는 맨땅의 경우, 비가 와서 축축한 잔디의 경우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린 주변 어프로치에서는 흔하게 나오는 상황들이죠. 먼저 공이 잔디에 많이 잠겨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잔디에 약간 묻혀 있으면요 제가 예, 이런 식으로 약간 공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 살짝 들어갔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떠 있을 때는 사실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살짝 묻혀 있을 때 치는 방법은 저는 그냥 똑같이 치는데 한 10% 정도 거리를 더 크게 쳐요. 그냥 제가 제 느낌에 뭐 예를 들어 20야드다 하면은 좀 더 22야드, 20 한 20%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린 주변에서는 30야드 이내에서는. 왜냐면 아무래도 묻히면 다 이게 뒤에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공부터 바로 치면은 탑볼이니까 엄청 굴러가서 그린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차피 뒷땅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벙커샷 할 때도 크게 스윙을 하잖아요. 어차피 뒷땅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좀 저는 20% 정도 더 생각하고 스윙 크기를 뭐 10야드 칠 거 뭐 한 15야드 쳐버린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뒷땅을 치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공이 잔디에 묻혀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뒷땅이 나기 때문에 거리가 20% 정도 손해볼 것을 예상하고 더 큰 스윙을 할 것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잔디가 역결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역결 같은 경우에는 더 세게 쳐주셔야 돼요. 역결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벙커샷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벙커 칠 때는 공 뒤에를 세게 가격을 해서 치잖아요. 벙커는 뭔가 이렇게 땅을 파서 이 힘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역결은 공이 결이 타겟 반대 방향으로 돼 있는데 공이 좀 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게 밑으로 들어가면 공이 푹 떠서 그냥 요 앞에 떨어지거든요. 좀 보면은 많이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공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드라이버 치듯이 올려쳐요. 저는. 네. 네. 벙커랑은 조금 다르게 벙커는 막 그냥 공 뒤를 파면 그 힘으로 나가지만 이 역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역결이 어렵고 가끔 중계 같은 거 보시면은 해설하시는 분들이 러프보다는 벙커가 낫다는 말이 그쪽 러프가 역결이니까 거리 컨트롤이 아예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역결은 벙커랑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벙커는 찍어치고 역결은 쓸어친다. 쓸어쳐도 퍼 올려도 파져요. 예. 이게 클럽이 워낙에 짧고 웨지다 보니까 진짜 올려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잔디가 역결인 경우 거의 벙커샷처럼 강한 스윙을 해야 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단 벙커샷과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은 헤드를 그대로 땅에 박아버린다는 느낌이 아닌 오히려 헤드를 드라이버처럼 올려친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역결의 경우 공이 잔디 위에 살포시 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물론 땅에 있는 공이기 때문에 어퍼블로우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강하게 쓸어쳐야 탈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결의 경우 너무 정확히 거리 컨트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미스로 이어질 수 있으니 탈출에 목적을 두시고 스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잔디가 다 죽어있는 맨땅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쳐야 하는지 알아보시죠. 이 골프장이 요즘 더위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상태가. 그러면
좀 맨땅이다 이러면은 엄청 부담스러운데 9번 치셔야 돼요. 9번 피칭. 최대한 굴려서 이 공 라이. 공이 라이가 안 좋으면은 굴리셔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봐달라고 하세요. 아니, 장난이고요. 맨땅은 그냥 벙커예요. 네, 맨땅도 벙커, 맨땅인데 핀하고 뭐 그린 입구가 공간이 너무 없다. 이거는 그냥 보기 생각하시고 채 열고 벙커처럼 똑같이 치시고 넘긴 다음에 투퍼터 보기 이렇게 치셔야 돼요. 네, 맨땅과 같은 상황에서는 9번 혹은 피칭을 사용해서 최대한 굴리는 샷을 하는 것이 미스샷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린 공간이 적어 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의 벙커샷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헤드를 많이 열고 홀을 과감히 넘겨 그린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샷을 할 것을 추천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축축한 잔디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좀 축축한 잔디가 되게 어려워요. 요번 막 잭 니클라우스에서 대회했을 때 거기는 벤트그라스에 좀 잔디가 이 좀 딱딱한 편이 아니고 완전 물렁물렁 했었어요. 그래서 채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박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공을 아예 오른발 이렇게 바깥쪽까지 놔야 돼요. 대신 클럽은 피칭 이런 거 치시면 로프트가 너무 없기 때문에 뭐 피칭을 만약에 치시면 9번을 생각하시고 52도 이런 걸 치시면은 저는 52도, 54도를 많이 추천드려요. 이렇게 오른발 바깥에까지 놓고 좀 가까이 쓰고 거의 이 힐이 조금 들릴 정도로 쓴 다음에 최대한 공부터 가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공부터 가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완전 오른발 바깥쪽까지 대신 로프트가 공이 뒤에 있는 만큼 죽으니까 뭐 52도, 54도 이런 클럽으로 피칭 치듯이 치시는 거죠. 이렇게 네. 가파르게 들었다가 조금 바로 내려칠 수 있게 그래야 공이 뒤에 안 맞고 공부터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축축한 잔디에서는 공부터 가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젖어 있는 잔디에서는 채가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컨택 미스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이치를 확실히 오른발 바깥까지 두고 업라이트한 스윙으로 공을 찍어치는 느낌의 스윙을 할 것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트러블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함정호 프로가 한 가지 팁을 더 알려준다고 합니다. 어떤 팁인지 영상을 보시죠. 제가 마무리 인사드리기 전에 좀 꿀팁을 드리자면은 채를 항상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적정한 스핀량도 먹고 또 기분이 좋거든요. 딱 우리도 아침에 나갈 때 세수하고 나가잖아요. 세수 안 하고 나가면은 기분 좀 찝찝하고 이래도 되나 싶죠. 골프채도 똑같아요. 잘 닦아주시고 하면은 원하는 곳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함정호 프로가 알려주는 마지막 팁은 바로 클럽을 잘 닦아주는 것입니다. 어프로치의 경우는 1m, 2m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클럽을 잘 닦아야 스핀이 정확하게 걸려 앞뒤 편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클럽에서 중요하겠지만 특히 숏아이언의 경우는 헤드면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레슨을 진행해 봤는데요. 많이 골프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KPGA 많이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골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직접 대회장에 와 주셔서 뭐 사인을 요청하시고 사진을 요청하셔도 다 선수들이 다 좋게 해줄 테니까 꼭 대회장에 오셔서 응원, 화이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코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8홀 동안 2퍼트씩만 한다고 가정해도 퍼터로만 36번의 스트로크를 하게 됩니다. 파72 코스를 기준으로 전체 타수의 절반이 퍼팅인 셈이죠. 여기 아마추어 골퍼들의 경우 3퍼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퍼터를 사용하는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퍼트만 2퍼트로 줄일 수 있어도 5타에서 많게는 10타까지도 순식간에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3퍼트를 줄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퍼팅의 핵심 포인트와 함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KLPGA 신인상 출신이자 통산 2승을 기록 중이면서 짠물 퍼터로 유명한 송가은 프로의 퍼팅 팁을 배우게 되실 텐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퍼팅에 대한 감이 확실히 잡히실 겁니다. 그럼 퍼팅에서는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할까요? 송가은 프로는 남은 거리에 따라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KLPGA 송가은입니다. 세계 유명 골프 정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퍼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거리마다 좀 다른데요. 롱퍼터 할 때는 좀
방향성보다는 거리감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숏퍼터나 미들퍼터 할 때는 스피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일관된 직진성과 방향성을 좀 더 중요시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롱퍼팅에서는 거리감, 미들 숏퍼팅에서는 방향성에 집중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거리감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집중하면 좋은지 송가은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롱퍼터 할 때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빈스윙 할 때 목표물을 보면서 이렇게 빈스윙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그냥 공의 위치를 보면서 빈스윙 하는 것보다 좀 멀리 쳐다보면서 이제 감을 익히면서 빈스윙 하시면은 이제 거리감 익히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감을 좀 더 중요시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롱퍼터 할 때는 어느 정도 빼서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스피드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스피드를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시각적인 거를 조금 많이 보면서 이 정도 치면 이 정도 가겠다 이런 빈스윙을 하면서 느끼고 이 감을 그대로 들어가서 어드레스도 너무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은 그 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스윙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은 이제 들어가서 일정한 타이밍에 이런 일정한 루틴을 갖고 하는 것이 거리감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윙 크기가 똑같이 하더라도 이 스윙 스피드에 따라서 또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조금 감으로 하는 골퍼였는데요. 최근에 좀 좋다고 생각하는 연습 방법이 발끝에서 여기까지 뺐을 때 얼만큼 가는지, 뭐 발보다 한 10cm 더 지나가서 스윙을 했을 때 얼만큼 지나가는지, 이제 그린 스피드가 다르니까 어떤 그린에서는 얼만큼 들었을 때 얼만큼에 가는지 이거를 측정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최근에는 그렇게 연습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거리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스윙 때 홀컵을 보며 빈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롱퍼팅 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홀컵을 보며 빈스윙을 하게 되면 이 거리만큼 보내려면 이 정도 스트로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프로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감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농구 자유투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유투를 던질 때 우리는 골대를 보며 준비를 하고 실제로 슛을 던지면 대부분 골대 근처로 공을 보냅니다. 연습량에 따라 정확도는 다르지만 거리 자체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맞추게 되죠. 누구나 이런 감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팅할 때도 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홀컵을 보며 빈스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리 감각을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감각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송가은 프로의 말처럼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거리 조절 방법은 백스윙의 크기로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 조절 방법이 가장 직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연습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텐데요. 퍼팅 왕으로 불리는 캐메런 스미스 선수 또한 백스윙의 크기로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일정하게 치기 쉽다고 이야기한 바 있죠. 보통은 오른발까지 백스윙을 뺐을 때 3m가 나가고 10cm씩 백스윙을 더 키울수록 3m씩 더 나간다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스윙의 템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백스윙 크기여도 나가는 거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오르막 내리막 상황에 따라 간단하게 거리 조절하는 송가은 프로의 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죠. 저는 퍼터할 때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르막 펫이나 내리막 퍼터 할 때 저는 스트로크를 조금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오르막 퍼터 할 때는 보통의 스트로크가 저는 1대1의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데 오르막 할 때는 백스윙보다 팔로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요. 내리막 할 때는 백스윙보다 팔로우를 조금 짧게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스피드나 거리감 맞추기가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서 경사에 따라서 스피드 맞추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사가 조금 심할 때는 백스윙 크기도 조금 더 크게 하셔야겠지만 약간의 오르막이나 좀 심하지 않은 경사에서는 백스윙을 똑같이 하되 살짝 팔로우를 길게 해주시면 거리감이 짧지 않게 평소와 똑같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송가은 프로는 백스윙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팔로우 스로의 크기로 거리감을 조절하면 좋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르막에서는 팔로우 스로를 조금 더 길게, 내리막에서는 팔로우 스로를 짧게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복잡하게 힘을 조절하려고 하기보다 팔로우 스로 크기로 조절하는 것이 훨씬 직관적이기 때문에 실전에 적용하기도 쉬우실 겁니다. 실제 코스에서 바로 써먹기 좋은 방법이니 한번 적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송가은 프로가 평소 많이 하는 거리감 연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연습인지 확인해 보시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연습은 저는 연습할 때 게임식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5m, 7m, 9m, 11m 이렇게 티를 각각 4개를 꽂아 놓고 홀컵 뒤에 30cm 뒤에 이제 스틱 하나를 놓고 이제 7m부터 시작하는데요. 7m에서 공 3개를 홀하고 스틱 그 사이 안에 멈추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제 공이 하나라도 짧거나 그 뒤에 스틱을 맞으면은 실패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공을 3개 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이 하나가 짧았는데 만약 하나가 홀컵에 들어갔으면 퉁 이어서 이제 그건 성공으로 보고 이제 그 다음 9m로 넘어가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11m까지 성공을 했을 때 롱퍼터 연습을 끝내는 편입니다. 30cm 정도 지나가게 하는 스피드로 연습을 하고 있어서 이제 홀하고 홀 뒤에 30cm 뒤에 있는 스틱 그 사이에 멈추도록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가은 프로는 5에서 11m까지 거리별로 3번의 퍼팅이 연속 성공하면 다음 거리로 넘어가는 식으로 거리감을 연습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성공의 기준은 공이 홀컵에 들어가거나 혹은 홀컵을 지나 홀 뒤 30cm 지점에 놓인 스틱 안쪽에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홀에 안 들어가고 넘어갔는데도 성공인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퍼팅에서 짧은 퍼트는 성공 확률이 0%입니다. 그래서 퍼팅은 최소한 홀을 지나갈 수 있는 힘으로 쳐주는 것이 중요하고 홀 뒤 30cm 지점이 그 기준인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본인만의 거리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실제 코스에 나가면 거리감이 안 맞아 3퍼트 이상을 하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우선 프로들은 라운드 전에 연습그린에서 퍼터 연습을 짧아도 20분 정도, 이제 시합 때는 한 3, 40분 정도는 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마추어 분들은 라운드 전에 그린에서 퍼터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골프장마다 그린 스피드가 많이 다른데 이제 1번홀부터 그런 스피드 적응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롱퍼터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이제 라운드 전에 10분만이라도 연습 그린에서 롱퍼터를 연습하시면서 좀 그린 스피드를 익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집이나 연습장에서 퍼팅 연습을 할 때와 실제 코스에서 거리감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린 스피드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가은 프로는 라운드 전에 연습 그린에서 원래 본인의 감각이나 백스윙 크기로 쳐보고 거리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라운드 전에 최소 10분 정도만이라도 그날의 그린 스피드에 따른 거리감을 점검해 보신다면 실전에서 3퍼트를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퍼팅 방향성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향성을 위해서는 셋업을 체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죠. 저는 퍼터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셋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셋업을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공 위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확인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섰을 때 공을 왼쪽 눈에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 떨어지는 지점에 공을 넣고 어드레스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홀컵 중앙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 눈 아래에 있어야 제가 똑바로 이제 홀 중앙을 겨냥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 공이 조금 눈보다 이렇게 멀어져 있거나 조금 이렇게 안쪽에 있을 때 제가 중앙을 봤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에임에 대한 미스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홀 라인을 놓고 이제 섰는데 내가 놓은 라인이랑 제가 이제 섰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다를 때는 조금 이 눈의 위치가 달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공이 이제 눈 아래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이 볼 라인 자체를 이제 눈 라인에 놓고 이 공이 이 좌우에 대해서는
이 페이스 중앙이 여기 스탠스 중앙에 오는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올바른 볼 위치를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셋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공의 위치입니다. 송가은 프로는 퍼팅 어드레스 시 공이 내 시선 라인 바로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 하죠. 공이 시선 라인보다 앞이나 뒤에 놓이게 되면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에이밍을 했다고 해도 셋업에 들어서는 순간 공이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각적 착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공을 잘 놨는데 셋업만 서면 공이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스윙을 고치기 전에 공 위치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훨씬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퍼팅 방향성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스트로크인데요. 스트로크에서는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퍼터할 때 일관된 방향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요. 우선 스윙할 때는 하체의 움직임이나 체중 이동 이런 게 필요하지만 퍼터할 때는 최대한 몸을 안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드레스를 쓰고 이제 하체는 완전 견고하게 잘 잡혀 있는 느낌으로 하고 또 손목도 하체와 똑같이 좀 견고하게 좀 잡아주면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작은 근육보다는 큰 근육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저는 여기 갈비뼈 등 쪽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작은 근육을 쓸 때보다 좀 큰 근육을 쓰면서 스트로크 할 때 좀 더 스트로크가 일정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드레스 섰을 때 이 오각형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도록 이 오각형이 유지가 되면서 이 큰 근육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 큰 근육을 이용해서 작게 스트로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송가은 프로는 스트로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점으로 어드레스 때 만들어진 팔과 어깨의 오각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 오각형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큰 근육을 사용해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죠. 보통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 어깨 관절을 움직이거나 손과 팔로 스트로크를 하다 보니 스트로크가 흔들리고 방향성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치가 오각형의 회전 중심이라고 생각하시고 흉추의 회전으로 스트로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안정적인 스트로크로 공의 직진성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트로크를 안정시키고 방향성을 위해 송가은 프로가 추천하는 연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퍼터 연습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퍼팅 도구 스트로크 매트이고요. 저는 시합 전 아침에도 이거 항상 가지고 연습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린에 가서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을 찾은 다음에 지금은 조금 짧지만 실제 연습할 때는 한 3m 정도의 거리에서 이 매트를 깔고 연습을 하는데요. 여기 매트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 티를 꽂고 연습을 하는데요. 이 티는 여기다 놓고 연습을 했을 때 볼이 똑바로 출발을 해야 이 티를 맞지 않고 통과를 하거든요. 이거 연습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게이트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 사이로 볼을 통과시키는 연습인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열리거나 닫히면은 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똑바로 출발시키는 연습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트로크 연습을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일정한 스트로크를 가질 수 있게 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신 아마추어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퍼터에 좀 고민이 많으시다 하시면은 하나 정도 구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가은 프로가 방향성을 위해 추천하는 연습은 게이트 드릴입니다. 공이 출발 후 약 30cm 구간만 똑바로 굴러간다면 그 퍼팅은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굴러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게이트 드릴은 바로 이 출발 방향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연습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스트로크 안정성과 방향성 모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리감과 방향성에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퍼팅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그린 리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가은 프로는 에임 포인트 익스프레스라는 그린 리딩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중계 화면을 보다 보면 선수들이 공지에 서서 손가락을 들고 홀컵을 바라보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방법이 바로 에임 포인트 방법인데요. 과연 이 에임 포인트 익스프레스는 어떤 방식으로 그린을 읽는 방법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그린 리딩을 할 때 에임 포인트를 사용하는데요. 에임 포인트란 이제 발로 경사를 느껴서 경사의 포인트대로 홀에서 손가락으로 얼마만큼의 경사가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보는 리딩 방법인데, 우선 제가 사용하는 에임 포인트는 여기서 홀하고 볼 사이에 서서 이렇게 퍼터를 이렇게 양손에 잡고 눈을 살짝 감고 이제 경사를 느끼는 방법인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느끼면은 사실 정확한 경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이 퍼터가 이렇게 한쪽에 쏠려 있으면은 잘못된 경사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사를 이렇게 느끼실 때는 이렇게 퍼터를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제 조금 창피하실 수 있지만 눈은 꼭 이렇게 감고 한번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이 경사에 오래 서 있으면 이 경사에 적응을 해서 올바른 경사를 느끼실 수 없어요. 그래서 딱 섰을 때 한 3초 이내로 어디가 높다 이렇게 느껴서 판단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에임 포인트는 퍼센트로 이제 경사를 읽는 건데요. 이제 이 발로 이게 1%다, 2%다, 3%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1%, 2%, 3% 이렇게 보는 연습 방법인데, 제 느낌에는 1%는 진짜 살짝 있다. 이 정도가 1%고 그냥 섰을 때 이거는 확실히 조금이지만 확실히 느껴진다. 어디가 높은지 느껴진다. 이 정도가 2%고 3%는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는데 이 정도는 한 3%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경사도를 보는 기계도 있지만 구하기는 쉽지 않아서 제가 느끼는 이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시면서 손가락으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자신만의 기준이 생겨서 또 그린 리딩에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훅 브레이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좌시기 때문에 왼손으로 에임 포인트를 하는데 우시인 분들은 우측 손으로 에임 포인트를 해주시면 돼요. 우선 에임 포인트는 이 거리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훅 브레이크다 하면은 쇼퍼터 할 때는 왼쪽 여선상을 홀커 왼쪽 끝에 맞추시고 이쪽이 에임을 해야 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그린에서 연습해 보시면 어떤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면은 훅 브레이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왼쪽을 홀커 왼쪽 끝에 맞추시고 이쪽이 봐야 되는 곳인데요. 이제 봐야 되는 곳이 한 홀컵 반 개 정도 나오거든요. 3%일 때 이 정도 거리면. 네, 그렇게 하는 편이고 이제 저는 한 3m 정도부터는 이 부분을 홀컵 왼쪽 끝이었다면 이제 중앙으로 옮기는데요. 이제 거리마다 조금 달라져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하는 기준은 여기 볼에서 2m 안쪽은 홀컵 끝에 맞추고 2m 바깥쪽부터는 홀컵 중앙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팔을 뻗고 굽히고의 차이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린 스피드에 따라서 이 굽힌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그린에서는 똑같은 굽히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날에 나는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인이 조금 계속 아래쪽으로 빠진다 하면은 조금 라인을 덜 보고 계신 거라서 조금 더 굽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이 오늘은 하이사이드로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라인을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팔을 조금 더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임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풀어보면 발바닥으로 그린의 경사가 몇 %인지 느끼고 그 %에 맞는 손가락 개수로 에이밍을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 경사라고 파악되면 공 뒤에서 손가락 2개를 펴고 홀컵에 대서 에이밍을 보는 것이죠. 2m 안쪽 퍼팅에서는 손가락의 끝선을 홀컵 안쪽 끝에 맞추고 2m가 넘는 퍼팅에서는 홀컵 가운데에 끝선을 맞추고 에이밍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린 리딩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PGA, LPGA에서도 점점 더 많은 선수들이 이 에임 포인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죠. 기회가 되신다면 연습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 골프장처럼 티오프 간격이 촘촘하고 진행이 빠른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아마추어가 이 방법을 연습해보기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관 프로는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해 훨씬 간단하면서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린 리딩 팁을 하나 더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아마추어 분들은 눈으로 경사를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눈으로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홀컵에서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홀컵을 봤을 때 어느 부분으로 공을 넣을 것인가, 이거를 정하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 공으로 조금 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이 많을 때는 훅브레이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쪽으로 들어가야 이제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 가운데보다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라인을 되게 많이 태워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먼저 정하시고 거기서부터 공까지 이제 라인을 그려보면서 그린 리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송관 프로가 추천하는 것은 바로 홀컵에서 공이 들어갈 입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린의 경사에 따라 공이 홀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입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퍼팅 성공 확률을 크게 높여준다고 하죠. 그럼 이 입구는 어떻게 찾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입구를 찾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딱 2개의 선만 그어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홀컵 주변에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어보세요. 이 가상의 선을 폴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폴라인은 퍼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폴라인을 기준으로 한쪽은 슬라이스 라이가 되고 다른 한쪽은 홈라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내 공과 홀컵을 잇는 두 번째 가상의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이 선은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한쪽은 경사가 높은 쪽, 한쪽은 경사가 낮은 쪽이 되는데요. 경사가 높은 쪽과 폴라인이 닿는 영역이 바로 내가 공을 굴려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폴라인과 베이스라인이 겹쳐지는 지점이 공이 들어갈 입구가 되죠. 이렇게 입구를 찾았다면 이제 그 입구까지 공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상상하고 가상의 라인을 그려봐야 하는데요. 공이 들어갈 입구를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내 공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상상하는 것보다 공이 들어갈 입구를 찾은 후 공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죠.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퍼팅의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린에 올라가면 가장 먼저 공이 들어갈 입구를 먼저 찾아보세요. 분명 머릿속으로 내가 공을 굴려야 할 라인이 더 선명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의 설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버디를 할 수 있는 그런 퍼팅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